아니, 5년 만에 1억 5천만 원을 잃었다고? 이게 정년 연장의 의미였나?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제목 보시고 설마 했죠? 정년 65세,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1970년생부터 월급이 최대 50% 깎입니다. 반토막입니다. 600만 원 받으시던 분이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말이 됩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들이 60세 넘어서 월급 반으로 깎여서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정년 65세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5년 더 일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정년 연장은 좋은데 문제는 임금 피크제입니다. 60세 넘으면 월급을 확 깎아버립니다. 일본이 이미 겪은 길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가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정확히 해당되는지 아닌지 5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월급이 얼마나 깎일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셋째,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 정부 발표 자료와 일본 사례까지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모든 것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없이 60세 맞으시면 월급 반토막 그냥 당하는 겁니다. 연 3천만 원 이상 손해입니다. 10년이면 3억입니다. 그냥 난립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50대, 40대 계신 분들께 이 영상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정보 몰라서 준비 못하는 분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궁금하신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년 65세 법안 진짜 통과되냐고요? 네, 됩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 찬성입니다. 이미 수순 밟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아십니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고령화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입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2030년엔 25%까지 올라갑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60세에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 없이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정부 입장에선 이분들 계속 일하게 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고 소비도 하니까요. 두 번째,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60세에 퇴직하고 65세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5년 공백입니다. 이 5년 동안 소득이 텅 빕니다. 이 기간을 메우려고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겁니다. 그럼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공약 실현입니다. 여당이 선거 때 약속했습니다. 정년 65세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요. 지금 그 약속 지키려고 법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냐고요? 빠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논의 본격화됩니다. 법안 통과되면 2027년이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안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정년 65세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년 65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물으시면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왜냐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요. 먼저 장점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고용 유지입니다. 60세에 퇴직 안 하고 65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5년 더 일합니다. 소득이 유지됩니다. 생활비 걱정 덜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둘째, 연금 공백 해소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65세까지 5년 동안 소득이 텅 빕니다. 이 기간을 메울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일하면 바로 국민연금 받습니다. 공백이 없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60세에 퇴직하면 사회에서 단절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우울증 옵니다. 그런데 65세까지 일하면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납니다. 사회적 관계가 유지됩니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 삭감입니다. 60세 넘으면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30%에서 50% 깎입니다. 생활 수준이 뚝 떨어집니다. 600만 원 쓰시던 분이 300만 원으로 줄이려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둘째, 세대 갈등입니다. 60대가 회사에 계속 남으면 20대, 30대 채용이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 못합니다. 승진도 막힙니다. 세대 간 갈등이 커집니다. 회사 분위기 나빠집니다. 셋째, 승진 적체입니다. 60대가 자리 안 비우면 50대가 못 올라갑니다. 40대도 막힙니다. 전체적으로 승진이 느려집니다. 직원들 사기 떨어집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심각하죠? 어려분은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손해입니다. 정년 65세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한 번에 확 올리는 게 아닙니다. 출생 연도별로 1년씩 늘어납니다.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1967년생 이전 분들 현행대로 60세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1968년생부터 시작됩니다. 정년 61세입니다. 1년 늘어납니다. 1969년생은 62세입니다. 2년 늘어납니다. 1970년생은 63세입니다. 3년 늘어납니다. 1971년생은 64세입니다. 4년 늘어납니다. 1972년생은 65세입니다. 5년 늘어납니다. 1973년생 이후는 전부 65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968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1년씩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1973년생부터는 완전히 65세로 고정됩니다. 그럼 지금 계산해 보세요. 내가 몇 년생인지 확인하시고 정년이 몇 세인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1970년생이면 정년이 63세입니다. 지금 55세라면 8년 후에 정년입니다. 8년 동안 준비하셔야 합니다. 1975년생이면 정년이 65세입니다. 지금 50세라면 15년 후입니다. 15년 동안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명확해지셨죠? 내가 언제 정년인지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정년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금 피크제가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60세 넘으면 월급을 확 깎아버리는 제도입니다. 정년은 65세까지 늘어나는데 월급은 60세부터 줄어듭니다. 이게 임금 피크제입니다.
일본이 이미 20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60세 넘으면 월급이 평균 30%에서 50% 깎였습니다. 많이 깎인 사람은 70%까지 깎였습니다. 600만 원 받던 사람이 18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갑니다. 이미 대기업들 임금 피크제 도입했습니다. 60세 되면 월급 30% 깎습니다. 62세 되면 40% 깎습니다. 64세 되면 50% 깎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까? 지금 월급 600만 원 받으시는 분 계시죠? 60세 되면 4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80만 원 깎입니다. 연 2160만 원 손해입니다. 62세 되면 3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40만 원 깎입니다. 연 2880만 원 손해입니다. 64세 되면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300만 원 깎입니다. 연 3600만 원 손해입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총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1억 44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 5천만 원 날아갑니다. 월급 4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60세에 280만 원, 62세에 240만 원, 64세에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년 동안 총 9,600만 원 손해입니다. 거의 1억입니다. 월급 8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더 심합니다. 60세에 560만 원, 62세에 480만 원, 64세에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년 동안 총 1억 9,200만 원 손해입니다. 거의 2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월급 많이 받으시는 분일수록 손해가 더 큽니다. 임금 피크제는 고소득자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그럼 중소기업은 어떻냐고요? 중소기업은 더 심합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30%에서 50% 깎는데 중소기업은 60%에서 70% 깎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소기업은 여유가 없으니까요. 월급 깎아서라도 고용 유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떠십니까? 충격적이죠? 정년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반토막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만 들으시면 그 돈 고스란히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먼저 50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65세에 얼마 받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소득 계획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받는다면 나머지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할지 계획하세요. 둘째, 부채 정리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다 정리하세요. 60세 넘어서 월급 깎이면 대출 갚기 힘듭니다. 지금 갚으세요. 빨리 갚을수록 이자 덜 냅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있으면 지금부터 5년 동안 집중적으로 갚으세요. 월 80만 원씩 갚으면 5년 후엔 다 갚습니다. 셋째, 생활비 줄이는 연습하세요. 월급 600만 원 쓰시던 분이 300만 원으로 줄면 생활 패턴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외식 월 사회에서 2회로 줄이세요.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다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거 끊으세요. 지금부터 월 100만 원씩 아끼는 연습하세요. 넷째, 퇴직금 운용 계획 세우세요. 60세에 퇴직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세요. 주택담보대출 갚는 데 쓸지, 개인연금 넣을지, 예금할지 정하세요. 계획 없이 쓰면 금방 없어집니다. 다섯째, 재취업 준비하세요. 65세까지 일하는 게 싫으면 60세에 퇴직하고 다른 일 찾으세요. 경비, 택배, 배달 뭐든 좋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도 버세요. 지금부터 어떤 일 할지 알아보세요. 이 5가지만 하셔도 60세 이후 버틸 수 있습니다. 꼭 하세요. 다음은 40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15년에서 20년 있습니다. 중장기 설계하세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 기록 확인하세요. 빠진 기간 있으면 지금 채우세요. 추납하세요.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 28개월 추납하면 나중에 월 5만 원 더 받습니다.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지금 채워 놓으세요. 둘째, 개인연금 가입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개인연금 추가로 준비하세요. 월 20만 원씩만 넣어도 20년 후엔 6천만 원 넘게 모입니다.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연 최대 99만 원 돌려받습니다. 셋째, 기술 습득하세요. 60세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술 배우세요. 컴퓨터, 외국어, 자격증 뭐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 키우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잘하면 60세 넘어서도 사무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세요. 넷째, 건강 관리하세요. 60세 넘어서 일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동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주 3회 3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술, 담배 끊으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다섯째, 자산 포트폴리오 만드세요. 예금만 하지 마세요. 주식, 펀드, 부동산 골고루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저축한다면 예금 50만 원, 주식 30만 원, 펀드 20만 원 이렇게 나누세요. 20년 후엔 큰 자산 됩니다. 이 5가지만 하셔도 20년 후 준비됩니다. 꼭 하세요. 마지막으로 30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25년에서 30년 있습니다. 장기 설계하세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실력 키우세요. 회사 의존하지 마세요.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준비하세요. 이직 가능한 실력 키우세요. 자격증, 외국어, 프로그래밍 뭐든 좋습니다. 둘째, 부업 준비하세요. 본업만으론 부족합니다. 부업으로 추가 소득 만드세요. 유튜브, 블로그, 재능 판매, 온라인 강의 뭐든 좋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어보세요. 30년 모으면 2억 넘습니다. 셋째, 조기 은퇴 준비하세요. 65세까지 회사 다니지 마세요. 50대에 은퇴하고 자기 사업하세요. 카페, 식당, 편의점 뭐든 좋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업할지 알아보세요. 넷째, 재테크 공부하세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불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펀드 다 공부하세요. 지금부터 30년 동안 복리로 불리면 엄청납니다. 다섯째, 인적 네트워크 만드세요. 60세 넘어서도 일하려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사람 만나세요. 동호회, 모임 뭐든 좋습니다. 3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도움됩니다. 이 5가지만 하셔도 30년 후 준비됩니다. 꼭 하세요.
자, 여러분 정년 65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합니다. 먼저 찬성 의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령화 시대에 맞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3년을 어떻게 사냐고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둘째, 연금 공백 해소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동안 소득 없으면 생활 못합니다. 정년 65세로 늘리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합니다. 셋째, 노년층 빈곤 줄인다고 합니다. 60세에 퇴직하면 돈 없어서 고생합니다. 5년 더 일하면 돈 더 벌고 노후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찬성 의견입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 뺏는다고 합니다. 60대가 회사에 계속 남으면 20대, 30대 채용이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 못합니다. 세대 갈등 커진다고 합니다. 둘째, 임금 피크제 문제라고 합니다. 정년은 늘어나는데 월급은 깎입니다. 60세 넘으면 월급 반토막입니다. 이게 무슨 고용 유지냐고 합니다. 차라리 60세에 퇴직하고 퇴직금 받는 게 낫다고 합니다. 셋째, 강제 노동이라고 합니다. 60세 넘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은데 정년이 65세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합니다. 자율적 선택이 아니라 강제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 의견입니다. 그럼 쟁점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30%에서 50% 깎는 게 맞냐고요? 10%에서 20%만 깎으면 안 되냐고요?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둘째, 청년 채용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입니다. 60대 고용하면서 20대도 같이 뽑으면 안 되냐고요? 세대 균형 맞추면 안 되냐고요? 이것도 쟁점입니다. 셋째, 선택권을 줄 것인가입니다. 60세에 퇴직할지 65세까지 일할지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안 되냐고요? 강제로 65세까지 일하게 하지 말고 선택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쟁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들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년 65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임금 피크제 완화하고 청년 채용 늘리고 선택권 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년 65세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1968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1973년생 이후는 완전히 65세입니다. 둘째, 임금 피크제로 월급이 확 줄어듭니다. 60세 넘으면 30%에서 50% 깎입니다. 5년 동안 최대 2억 가까이 손해봅니다. 셋째,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50대는 긴급 준비, 40대는 중장기 설계, 30대는 장기 설계하세요. 국민연금, 부채 정리, 생활비 전략, 기술 습득, 건강관리 다 하세요. 넷째, 정년 65세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용 유지와 연금 공백 해소는 좋은데 임금 삭감과 세대 갈등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50대, 40대 계신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정보 몰라서 준비 못하는 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준비 방법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면 다 같이 도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노인생활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50만 원 더 받는 방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